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네. 아유, 예. 오늘 어떤 컨셉이신지요? 오늘 뺑더거멈. 뺑더거멈. 네. 놀부 마누라. 아, 예, 놀부 컨셉으로. 마누라. 맞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왜 뺑더거멈이에요? 아, 심청전에 나오는 게 뺑더거멈 아닙니까? 그래요? 언제 바뀌었지? 뭘 바뀌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뺑더거멈. 한글날 네. 맞아서.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을 모실 예정인데 네. 우리 정영진 씨는 오늘 컨셉이 박주민 의원입니까? 왜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왔어요? 게스트에 맞춰야지. 오늘 그지 같아요? 집에서 나올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디가 그지 같아요? 네, 머리가. 야,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무성의하네. 오늘 맘마이스 보려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나 보러 온 건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해도 네. 너무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네. 먼저 비타민 엔젤스. 네. 그 어르신분들의 혈액순환에 좋은 RTG 오메가3 그리고 정영진 씨가 지금 매일 복용하고 있는 눈에 좋은 플로라 글로 루테인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메가비타민 C 등 정말 최고의 네. 원료로 만든 비타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예. 네. 이것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산균 제품이죠. 예. 장 건강에 네. 아주. 이 비타민 엔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민마켓에서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마켓에서도 여러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과장 광고를 안 해주시나요? 과장 광고 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직해졌어요? 비타민 엔젤스 싫어해요? 제가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나와야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아마 큰 병을 발견할 것이다. 어.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비타민 엔젤스 먹고 갔거든요. 네. 예. 아무것도 폐, 발견하셨어요? 심장, 네. 그 소장, 대장까지 아기의 것과 같다. 신생아의 것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비타민 엔젤스의 네. 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몸무게가 64kg가 나왔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비타민 엔젤스 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병원을 한번 좀 수사를 해봐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오늘의 순서 시작을 해야죠. 잠깐 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같은 분입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실 분. 네, 이분이 거의 뉴스를 네. 도배를 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네, 이분 네. 어떻게 대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도 박주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외쪽으로 약간 볼품이 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네. 그 박주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면은 이 나라는 뭐 좋은 나라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 굳이 박주민 의원 말고도 좋은 분 많은데. 그만큼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악수할 때 되게 힘있게 많이 하잖아요. 네. 악수도 이렇게 힘이 거의 없어. 뭐 악수조차 환자입니다. 네. 컨셉인 것 같아. 컨셉이에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분의 이 학력을 따지면은 이제 뭐 정말 최고의 길만 걸으셨어요. 대원 외고 나오셨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셨고. 예. 근데 어떻게 거지가 될 수 있죠? 그게 무슨 모셔놓고 실례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난하다고 붙은 별명이 아니다. 예. 자산 상태는 양호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머리 숱도 굉장히 부유해지셨어요. 국회의원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발입니다. 가발. 예.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살 겁니까? 부분 가발이죠? 전체는 아니고. 예. 네. 사실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분별이 안 돼요. 예.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그러면 좀 같아요. 어색하지. 근데 이제 가발이 저도 놀랐는데 이 가발이 손바닥만한데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이요? 네. 와. 근데 이게 좀 더 비싸구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올라요. 아, 75만 원으로 지금 1년 반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비로 어떻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 예. 사실 이것은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 남성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거든요. 혼자 다 웃어놓고 있는 웃을 일이 아니네. 욕먹을까 불안해서 그래. 네. 우리 박주바리님께서는 요즘 그 무한도전 출연 이후에 그 무한도전법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화제 중심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주차장법, 임산부 주차장법은 발의했고요. 네. 국회의원 미팅법은 13명 정도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예. 발의를 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국회의원 미팅법은 뭡니까? 국회의원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까? 30명 정도가 이제 서명하셔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하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국회의원 또는 누군지 특정 안 했으면 가장 적절한 의원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해야 되고요. 미팅을 만약에 안 할 거면은 국회의원이 일정 정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 안 만나겠다. 나는 이래서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치면 30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이셔가지고 김진태를 만나겠다. 춘천에 사는 누구 만나겠다라고 예. 하시면은 이제 뭐 만나실 수도 있겠죠. 네. 김진태는 좀 그렇고. 정진석 제가 좀 만날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원하시면 이제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만나실 수가 있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30명이면 뭐 사실은 이제 어떤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네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자신들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특정 국회의원을 좀 괴롭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100% 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면은 아. 그 소명을 통해서 이제 그 면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 집단이라든지 네, 또는 네. 특정 종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뭐 저기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통제 절차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임산부법인가요? 네. 주차법. 네. 그것도 간단하게만 좀. 그러니까 무한도전에 나갔을 때 나오셨던 국민의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주차장이 워낙 좁게 설계되었다 보니까 네.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 때 주차장에서 주차시키고 예.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다 못 여니까 그렇죠. 배가 껴가지고 아이고 이런 예, 일. 아이고.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김용민도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배 끼는데 같은 배인데? 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만 쓸 수 있도록 임산부보다 더 나왔어요. 임산부를 증명하는 증서를 뭐 보건소 같은 데서 받아서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차량에 그게 부착돼 있다고 해서 그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임산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럴 수 그 있죠. 주차장 이용하냐 안 됩니다. 아. 그 차량에 그게 부착돼 있어야 되고 임산부가 탑승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뭘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임산부가 쓸 수 있도록 할. 그게 자유한국당식 발상이죠. 김연아 네. 아, 그래요? 의원님이 네네네.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네네네. 발의하셨는데 네. 차이가 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이 안 그래도 적은데 그렇지. 저거니까. 굉장히 좀 뜻하지 않은 그렇지. 그런 피해가 양산될 수 있어서 저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네.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 주차구역 뭐 이런 걸 따로 만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네. 고려를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너무 부분을 어떻게 넓어지니까. 정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좀 입법적으로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그 똥보 주차법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살을 빼라 그냥. 다이어트를 좀 문이 하는 안 것도 열려요. 그거 바짝 붙으면은. 어? 듣지도 않는다.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썬루프로 나왔다니까.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썬루프를 어떻게 나와? 아 웃겨. 양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썬루프. 이 배가 껴가지고 못 나왔어.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니고. 예. 아 추석이 웃긴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국회의원 소환제 네,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 이거 정말 이 제일 핫해요,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환제가 이미 몇 차례 시도된 적도 있었고 또 17대부터 논의가 됐다. 그렇죠. 기존의 다른 의원들도 발의한 게 있는데 예. 박주민 의원님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도 예. 소환 투표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부여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네. 국회. 그리고 이제 그 소환 투표를 발동시키는 요건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득표율의 15%였나요? 예, 득표율의 15%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한 10만 명이 사는데 기존에는 10만 명 중에 15% 그러니까 한 15,000명이 선언을 예.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의원님 거는 득표가 예를 들면 뭐 한 5만 표로 됐다 치면 그거에 15%. 예. 근데 그 타 지역에서도 소환할 수 있는 거는 요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해당- 그러냐면은 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한번 출마했었잖니. 선거 예를 들어 지역구가 서울 노원갑일 경우 공릉동과 월계동에 사는 사람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집은 울릉도에 있어도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역구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재보선 있으면은 국고에서 나가고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재선거가 있다? 그럼 그 지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의원님? 네, 지역 거주 요건이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특정 지역구 구민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뭐 자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짜증 내실 수도 있는데 춘천의 모 의원께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속 잡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럼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뭔가 의사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왜냐하면 네. 헌법에 국회의원 4년 임기 보장 조항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밑에 가면은 60조, 60 몇 조 쪽에 가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고 위에는 돼 있지만 제명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항을 합쳐서 해석해 보면 4년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는 거 헌법에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의원도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오남용에 대한 네. 우려인데 그거는 지금 네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해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오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저는 뭐 제가 말한 조건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도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오남용의 우려가 두려워서 또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드려보고 해보고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예 안 드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전 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오히려 드린다는 이 적극적인 자기 행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앞으로도 낳을 수 있다. 맞아. 예.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드려보고 좀 운영되다가 좀 이상하면 좀 바꾸고 하는 식도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합리적이셔, 저분은. 감사합니다. 저분은 나는 네. 믿을 만하더라고요. 아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도 리콜하는 판인데 네. 국회의원을 왜 리콜 못해요? 갑자기 브레이크 패드는 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뭐 생뚱맞은 자동차 뭐 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로 할까 그럼? 그 갑자기 의원님. 생각이 났어. 그리고 그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그러니까 일명 안민석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법도 무한도전에서 네. 요청을 해가지고 이용주 의원님이 맡으신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용주. 이용 국민의당. 예. 그래서 법안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예스예요. 노예요. 네. 뭐 이거 했던 분. 근데 10명이 채 서명을 안 하고 있어서 아. 발의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 의원들 관련된 법안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내가 사선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완전히 사선 이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구 한 지역구에서만 사선을 내리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내리사선이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이 의원님 걸리면 죽인대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법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한도전 출연진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서명을 해드렸는데 네. 제가 서명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네. 어떤 중진 의원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분명히 이 법도 우려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구민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지역의 세력들과 결탁을 해버리거나 그렇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예. 그런 부작용이 과연 그럼 국회의원들한테는 없을까? 그렇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한 3선, 4선 하는 사람들이 좀 발의를 해줘야 아, 그러면 진짜 멋있지. 진짜 힘이 실릴 텐데. 근데 이제 초선이 또 하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선, 4선쯤 되면은 그 어떤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경륜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다선 의원분들이 굉장히 경륜이 쌓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쌓인 건 맞아요.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아예 다선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내리 하시면서 혹시나 있을 지역과의 유착 이런 부분은 좀 막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법안이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긴 많아요. 네. 이 법안은. 네. 이용주 의원님도 스스로 그걸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박주민 의원님의 입법 그 취지에 발맞춰서 서울 노원갑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진태와 경선을 복당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의원님은 진짜 바쁘실 것 같아.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제 식구 감싸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네. 10년 내에 이걸로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다. 맞습니다. 화를 또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걸 좀 알아듣기 편하게 좀. 네.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수사 때도 사실은 거의 실황 중계하듯이 그랬죠. 그리고 근거 없는 논두렁 시계 네. 같은 거 근거 없는 것조차도 막 언론에 공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렇게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 공표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했지만 그조차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에서도 그랬는데 일반 피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 공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은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못하게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다 보니까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한 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최근에 뭐 과민가에서 그 변호사 판사 부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히자마자 바로 머그샷 찍혀갖고 얼굴 다 공개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덜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수사기관마다 공보에 관련된 지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특히 이제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알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공보 지침을 넘어서서 사실상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경우들,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 의한 어떤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한 건도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바쁘셔. 뭐 네.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을 국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합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재벌을 수사한다거나 거학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언론과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나치게 인격적 살인까지 가는 그런 어떤 피사시 공표행위조차도 전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언론도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언론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시절할 때 법조 출입하는 기자분들 많이 만났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검찰이 얘기하는 걸 받아쓰기 바쁜 기자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말한 게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보도가 많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주워 담지를 못하게 되니까 좀 피해들이 양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박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좀 또 일각에서는 가정 불화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가정 불화설? 네. 너무 밖으로 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있고 알맞은 음향 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부드럽고 순한 각질 제거제 3번만 문지르면 피부에 남는 게 없습니다. 홈쇼핑 히트 상품 UCG 피테로마 필링 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환골 탈퇴가 된다는 그런 필링 젤이군요. 네. 네. 그것도 또 해보셨어요, 뭐?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나름대로 때를 밀었더니 네. 119kg에서 64kg.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게 다이어트의 지표입니다. 네. 때를 밀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피부 노화는요, 네. 각질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진한 화장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지 피부가 좀 칙칙하신 분들은 이 피테로마 필링 젤 하시면 좋고요. 또 발 뒤꿈치나 팔꿈치에 있는 그 각질들도 이왕이면 같이 제거하시면 네. 됩니다. 요건 문질러 봤죠? 발 뒤꿈치? 예, 또 문질렀어요? 스레빠 신고 다니면서 말이죠. 네. 그 각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피테로마 필링 젤을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 각질 제거하고 나면 키가 5cm 줄어듭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다리가 아기 다리가 됩니다. 아기 다리 되죠? 아기 다리가. 네. 자, 주문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2057-1399, 02-2057-1399번입니다. 예. 전 또 일각에서는 가정 불화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가정 불화설? 네. 너무 밖으로 돈다. 가정 아닌데요? 늘 불화 아니었습니까? 네.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화목합니까?
예, 화목합니다. 예. 뭐 혹시 또 나중에 뭐 이상한 또 구설에 오르고 그런 거 아니겠죠? 뭔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 나온 건 아닌데 혹시 걱정돼. 바깥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제 그 와이프라고 하죠. 와이프를 제가 집사람이나 안사람으로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집사람이라는 건 집에 있다는 의미잖아요. 제 짝꿍은 집에 없습니다. 그 안사람이라는 것도 안쪽에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제 짝꿍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안사람이나 집사람 다 그런 표현이 안 맞아서 제 짝꿍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무주택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제 짝꿍이 사실 저보다 더 바쁘고요. 거의 항상 밖에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바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뭐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거의 뭐 쇼윈도 부부에 가깝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아닙니까? 약간 뜨끔했어. 뜨끔했어. 그런 건 아니고 사이는 굉장히 좋고요. 네. 사이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제가 바쁘다는 것 자체를 불만으로 삼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하셨죠? 사랑한다는 말 어제도 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했고. 그 와이프분께요? 예. 아 그래 사랑해. 키스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수십 번 했는데요. 에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제주도에서 네. 노무현 재단 그 제주도 그 제가 명칭을 잘 모르는데 지부라 그러나요? 지회라 그러나요? 1000명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강연을 요청해서 제가 내려서 강연을 했는데 같이 내려갔어요. 제 짝꿍하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좋았어요. 아 표정이 진짜 좋았던 표정이네. 네, 좋았어요. 그게 진짜 어제라 너무 다행이다. 어제 이전에는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실 건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거예요?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소독했고, 네. 이제 MB를 좀 눕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MB를 두고 결국은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더라고요. 뭐 나는 꼼꼼하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물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철희 의원님이 공개했던 그 문건에도 보면은 예. 군무원을 늘리죠. 예. 군무원을 늘리는 것이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다. 2번이나 지시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빼고 박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한 문건에도 보면은 이게 당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문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파 예술단체를 보고했다. 누구한테 보고했냐? VIP에게 보고했다. VIP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조용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웃길 줄 아시네? 저도 웃길 줄 알아요. 좀 웃기니까? 네. 키스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시가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적시가 돼 있는 이런 문건들이 막 나오는데 오히려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분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사를 하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물증이 있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원세훈 씨가 이걸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물증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뭐 고령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해서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속 여부야 사실은 좀 더 두고 볼 문제인데요. 예. 수사를 안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소환되고. 우리 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거기서 어떤? 저도 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예. 법사위 쪽으로 해가지고 예.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나 예. 또는 법원에서 지금 사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법률가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 바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신데, 의원님 보시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단면으로 봤을 때 MB의 구속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장 판사라면은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중대하다.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지만 예.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서 예.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적극적인 인멸행위나 은폐행위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고 반영됐던 건데 이명박 지금 MB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정황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다라고 제가 단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긴 있다라는 말씀을 그 드립니다. MB한테 적용되는 법적인 건 어떤 혐의인 거예요? 지금 뭐 국정원법이라든지 이런 국정원법 것들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혐의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다스나 BBK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겠죠. BBK 건도 네. 현재. 근데 BBK 건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이미 한 9년 전에 이제 뭐 무혐의로 MB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걸로 결론을 내렸고 또 거기에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또 지금 검찰에 남아 있고 네네. 과연 자기들이 판단된 이걸 엎을 수 있겠는가? 이 또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 민병주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새로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로 대표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네.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눈치 보거나 그렇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어떤 취재 아이템을 잡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뒷조사했다는 건데 이건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클 것 같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로 네. 우유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보도된 걸로도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노벨상, 노벨평화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뭐 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뭐 얘기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죠. 예. 민변 활동하실 때도 진짜 이거 이상하다 뭐 이런 거 혹시 좀 어렴풋하게나마 느끼셨던 게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국정원 김하영 씨가 활동했던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예요. 예. 그래서 네네네. 오늘의 유머 대표님한테 제가 의뢰를 받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분석해서 그 서버를 분석해서 고발을 했었어요. 원세훈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혹시나 모르니까 서버를 구축할 때 네. 망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되게 떨어져서 그렇지. 서버를 구축해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그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서 저 바깥에서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암호를 좀 걸고 거기 MB 정부 때예요? 그때가 아니, MB 바로 박근혜, 직후에. 바로 바로 그래서 직후에. 통화로 그 암호에 대해서 듣고 알았어 하고 이제 연결해 하고 연결했는데 굉장히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미국 IP 주소로 누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거의 한 2주 이상 거리를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뭐 진짜 뭐 혹시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이라면 이게 뭐 제 전화도 다 듣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진우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한 취재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낙곰수도 많이 있습니까? 예, 낙검수요? 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예. 예. 이게 김용민은 많이 나왔냐고 여쭤보려다 말았습니다. 예.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 이름 없으면지. 굉장히 별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자, 근데 MB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란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뭐 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인을 안 한다. 확답을 안 준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아울러 사실 MB 수사의 핵심은 재산, 머니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머니와 관련한 뭔가 좀 흐름이
잡히는 게 있는지.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적폐청산위원회를 뿐만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진우 기자님이 취재했던 내용들 배경으로 네. 대정부 질의도 했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물어볼 거고 또 확정된 건 아닌데요. 농협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BBK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이명박, 김백준, 김경준 해서 BBK다. 오늘 주진우 기자가 그걸 깠어요. 깠습니까? 예. 이제 그게 결국 BBK가 이명박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과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BBK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 뭐 이걸로 사실 MB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전 이렇게 하긴 MB 때 그 농협에서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많았어. 예. 네, 북한 뭐 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서버가 다 다운돼서 뭐 사람들이 얼마 뭐 돌 못 네. 찾았다는 이런 것도 하여튼 MB 정부 때 이상하게 농협에서 많았었어요. 예. MB의 동지상국 후배인가요? 최원영 씨. 그 양반이 중앙회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MB는 지금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방향에서 지금 좁혀가고 계신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물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이미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사건이 고소고발돼서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열과 성을 다해서 MB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고 전 대통령도 아닌 전 대통령인데 아니, 이분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은 MB 개라고 불리는 분들이 MB 개?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자유와 휴식을 찾아 떠나는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와 함께하세요. 푸른섬 제주, 여행할 때 준비할 게 많죠? 여행할 때 필요한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까지 제주 쉼투어가 도와드립니다. 합리적인 여행 계획으로 인생의 쉼표가 될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제주 쉼투어가 응원합니다. 064-725-4500, 064-725-4500으로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인생의 쉼표,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기 업체 사장님이요. 네. 일단 국민TV 조합원인데 네. 이번이 이제 그 제주도 토박입니다. 네, 웬만한 하루방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네, 이분이 구석구석을 네. 다 소개를 해줍니다. 예. 네. 제주도 갈 때 말이죠. 손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해가지고 네. 공항에서 내시 복장, 무수리 복장으로 그렇지, 딱 그렇지. 당도하면은 어. 전하 그렇지. 어서 오시옵소서. 옳지. 이렇게. 아 이건 모십니다. 진짜예요, 아니면 이것도? 야, 뻥이 아닌 게 어딨니? 얘는 아 이거 하나 정도는 해줄 줄 알았지. 다 뻥이야, 다 뻥. 그래요? 뻥이야. 왕으로 보시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새벽 3시까지도 전화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 좀 조정하셨어요. 네. 너무 새벽 3시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것만 노리고. 전화를 걸어보라고 한마디 했더니 뭐 그냥 새벽 3시에만 전화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밤 20시까지만 전화를 받으니까요. 오후 8시까지만. 네. 네. 그 시간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전화하면 뭐 손님이고 지랄이고 아마 바로 욕을 소송으로. 퍼붓는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몇 번으로 전화하면 되냐면 지역번호 064 제주도죠. 064-725에
4500-725국에 4500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제주 투어가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네. 실제로 그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은 MB 개라고 불리는 분들이 MB 개? MB 개 신이계. 신이계 MB의 개라고. 신이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런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이자 정당성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된 문건 보면 정진석 의원의 명단도 나오잖아요. 네. 그분 출마하니까 네. 청와대에다가 지원 창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라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네.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MB 개 쪽에서 그 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김효재 뭐 이런 분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관련된 이야기를 꺼집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아마 보시면 그쪽의 전략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의 전략을. 예. 뭔가 저희들은 계속 조사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테고 저쪽에서는 그러면 아마 그것도까지 뭐 그것도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자라든지 또 그렇게 하는 건 뭐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니까 물타기. 그것이 이제 대응이다. 예, 대응 방법이 될 전략. 겁니다. 물타기, 물귀신 전략. 네. 우리 의원님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의 잠수사. 예. 저는 우리 박주빈 의원님이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서럽게 우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정치인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울음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잘 울어야 돼요. 우는 게 왜 장난으로 우는 게 있거든요. 앞을 주시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거 다 뻥입니다. 그 저기 배우 문성근 선생이 얘기한 건데 통상 사람이 울면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안 보이려고 한다는데 MB 그 천안함 그 용사들 그 이름 부를 때나 박근혜가 저기 세월호 때 저기 돌아가신 분들 이름 얘기할 때 눈 앞을 주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 뻥이라는 거죠. 근데 의원님은 그냥 애처럼 서럽게 우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네. 그분 이야기, 세월호 잠수사, 우리 김관홍 전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 선거운동 때 최측근 참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었죠. 네. 제 차량을 같이 운전해 주셔서. 네. 주로 이제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은 선거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밥도 차 안에서 해결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밥은 다 먹었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예. 분이죠. 그 의원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정치인 중에 제 눈에는 가장 진정성 있어 보이고 사람이 참 착해 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치인이 돼 보니까 이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조금 그래도 좀 변질되고 타성에 젖어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예요. 굉장히 일정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요. 실제로 뭔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죠. 감각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회 내 논리, 뭐 여기에 자꾸 젖게 돼요. 사실 저도 계속 그걸 경계하는데 아무래도 예전처럼 막 많이 만나고 막 현장 쏘다니던 때에서는 완전히 그 동화가 돼 있고 막 같이 이제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은 주어진 일정 소화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 숙제 떨어지는 것들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 그러다 보면 변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변한다는 걸 인식 못하면서 어느 순간 국회 논리, 정치 논리 뭐 이런 것을 내 입에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고개 저을 때가 좀 있고요. 국민들이 뭘 잘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럴 때가 있죠. 아, 이게 지금 국회 내에서는 이게 역관계라든지 이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려운데,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순간, 아닌데. 이거 내가 듣기 제일 싫어했던 말인데 내가 또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행복도는 언제가 더 높습니까?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할 때는요. 네네. 고생하고 또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랬지만 굉장히 다른 한 측면에서 마음은 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옆에 있었으니까 미안하진 않잖아요, 그분들한테. 근데 약간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일도 제대로 막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또 많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또 그렇게 이쪽에서 편하진 않고.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는 변호사 때보다는 의원일 때가 훨씬 권력이 많거든요. 있으니까 아무래도 야당 의원일 때는 확실히 없었는데요. 여당 의원이 되니까 진짜 이렇게 뭔가 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 말고도 반영이 되는구나. 망고도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 번 더 해요? 네? 한 번 더 나옵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시켜드릴게요. 예. 한 번 더 해. 의원님, 세월호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뭐 정부가 바뀌었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11월 달에 이제 2기 특조위법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2기 특조위가 뜨면서 진상규명을 할 거고, 예. 그러면은 과거 정부 때하고는 달리 전폭적으로 정부가 협조하에 여러 가지 사건들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은 지금 가설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느냐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궁금하진 않아요. 왜 역할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냥 그 시간대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안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든지 국가안보실장이 하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매뉴얼들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최종 컨트롤 타워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자꾸 7시간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자꾸 희석되는 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뭐 처벌할 건 처벌하고 단죄할 건 단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구조의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대. 그때는 뭐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을 정신 상태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 뭐 특정한 어떤 행위를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탄핵소추위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해명을 하는데 끝까지 해명을 못한 부분이 그 7시간이에요. 재판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한 게 있으면 그 통화한 내역을 내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거는 자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한 건 자료가 없대요.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사실 그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긴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시간 뭐 했느냐를 자꾸 밝히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 안 한 건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엄마가 생각하는 건 뭔데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뭔데? 얘기해봐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었죠. 굿 설이 있었고, 그리고 뭐 깊이 좀 잠이 드신 설이 있었고, 뭐 또 하나는 맘마이스를 보고 계셨다는 설. 잘 넘어가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진짜 아마 정치 조금 관심 있는 국민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착하다니까. 알았어. 너무 하여튼 호감형 정치인이신데 이 호감형 정치인이 좀
변하시지 않도록. 맞아. 예, 좀 저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좀 계속 이 모습이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까 항상 걱정하고 또 궁금하고 합니다. 더 이렇게 좀 추레하게 다니면 안 돼요? 더 이상 추리하기 쉽지 않지. 오늘도 뭐 나름 깔끔하게 전 입고 나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도 계속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어떻게 입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것도 급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여당이 된 것도 굉장히 급작스럽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어느 정도 고민이 끝나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화려하게 뭐 입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뭔가 좀 제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인의 꿈, 모든 정치인의 꿈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박주민 의원님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그런 상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자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예. 좀 강력한 토론 그룹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도 좀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좀 국민분들에게 좀 설득도 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종북 논리, 지역 논리에 다 먹혀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국민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싸움이 정말 가슴 아픈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그죠? 분명히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로 갈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많을 텐데 계속 이제 너와 나가 승과 패가 나눠져 있고 너와 나는 상대방이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 좀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좀 비전도 보여드리고 방향도 보여드리고 또 같이 간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그런 그룹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젠더 갈등 그런 꼭 젠더 갈등이 아니라요. 예를 젠더 들어서 갈등에 또 우리 심볼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세 같은 것도 참 얘기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탈핵을 얘기하는 것도 아직도 어렵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어렵고 복지는 아직도 그냥 공중에다 돈을 버려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지만 국민들 삶은 정말 괴롭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뭐 뚜렷하게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철학이 있잖아. 무슨 철학인데. 착하다니까. 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착한 정치인으로 끝까지 남아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감사합니다. 후원 많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그 정치인들의 장점을 다 모은 분이 박주민 의원이라고 단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저거니까. 굉장히 좀 뜻하지 않은 그렇지. 그런 피해가 양산될 수 있어서 저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 주차구역 뭐 이런 걸 따로 만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고려를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너무 부분을 어떻게 넓어지니까? 정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좀 입법적으로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그 똥보 주차법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살을 빼라 그냥. 다이어트를 좀 문이 안 하는 것도 열려요. 바짝 붙으면은. 듣지도 않는다.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썬루프로 나왔다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썬루프를 어떻게 나와? 웃겨. 앞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썬루프. 이 배가 껴가지고 못 나왔어.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니고. 추석이 웃긴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 소환제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제일 핫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환제가 이미 몇 차례 시도된 적도 있었고 또 17대부터 논의가 됐다고. 그렇죠. 기존에 다른 의원들도 발의한 게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도 소환 투표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부여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네. 국회. 그리고 이제 그 소환 투표를 발동시키는 요건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득표율의 15%였나요? 예, 득표율의 15%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한 10만 명이 사는데 기존에는 10만 명 중에 15% 그러니까 한 15,000명이 서명을 예.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의원님 거는 득표가 예를 들면 뭐 한 5만 표로 됐다 치면 그거에 15%. 예. 근데 그 타 지역에서도 소환할 수 있는 거는 요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잖아요. 이게 왜 해당- 그러냐면은 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한번 출마했었잖니. 선거 예를 들어 지역구가 서울 노원갑일 경우 공릉동과 월계동에 사는 사람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집은 울릉도에 있어도 서울 노원갑에 출마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역구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재보선 있으면은 국고에서 나가고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재선거가 있다? 그럼 그 지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의원님? 네, 지역 거주 요건이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특정 지역구 구민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뭐 자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짜증 내실 수도 있는데 춘천의 모 의원께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속 잡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럼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뭔가 의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 왜냐하면 네. 헌법에 국회의원 4년 임기 보장 조항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밑에 가면은 60 몇 조 쪽에 가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고 위에는 돼 있지만 제명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항을 합쳐서 해석해 보면 4년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는 거 헌법에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의원도 발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오남용에 대한 네. 우려인데 그거는 지금 네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해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오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저는 뭐 제가 말한 조건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도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오남용의 우려가 두려워서 또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드려보고 해보고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예 안 드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전 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오히려 드린다는 이 적극적인 자기 행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맞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드려보고 저는 양호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머리 숱도 굉장히 부유해지셨어요. 국회의원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발입니다. 가발. 예.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살 겁니까? 부분 가발이죠? 전체는 아니고. 예. 네. 사실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분별이 안 돼요. 예.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그러면 좀 같아요. 어색하지. 근데 이제 가발이 저도 놀랐는데 이 가발이 손바닥만 한데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이요? 와. 근데 이게 좀 더 비싸구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올라요. 75만 원으로 지금 1년 반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비로 어떻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사실 이것은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 남성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거든요. 혼자 다 웃어놓고 웃을 일이 아니래. 욕먹을까 불안해서 그래. 네. 우리 박주바리님께서는 요즘 그 무한도전 출연 이후에 그 무한도전법 관련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화제 중심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주차장법, 임산부 주차장법은 발의했고요. 네. 국회의원 미팅법은 13명 정도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예. 발의를 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국회의원 미팅법은 뭡니까? 국회의원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까? 30명 정도가 이제 서명하셔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하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국회의원 또는
누군지 특정 안 했으면 가장 적절한 의원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해야 되고요. 미팅을 만약에 안 할 거면은 국회의원이 일정 정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 안 만나겠다. 나는 이래서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치면 한 30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이셔가지고 김진태를 만나겠다. 춘천에서는 누구 만나겠다라고 예. 하시면은 이제 뭐 만나실 수도 있겠죠. 네. 김진태는 좀 그렇고. 정진석 제가 좀 만날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원하시면 이제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만나실 수가 있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30명이면 뭐 사실은 이제 어떤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네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자신들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특정 국회의원을 좀 괴롭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100% 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면은 그 소명을 통해서 이제 그 면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 집단이라든지 네, 또는 네. 특정 종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통제 절차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임산부법인가요? 네. 주차법. 네. 그것도 간단하게만 좀. 그러니까 무한도전에 나갔을 때 나오셨던 국민 의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주차장이 워낙 좁게 설계되었다 보니까 네.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 때 주차장에서 주차시키고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다 못 여니까 그렇죠. 배가 껴가지고 아이고 이런 예, 이런.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김용민도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배 끼는데 같은 배인데? 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만 쓸 수 있도록 임산부보다 더 나왔어요. 임산부를 증명하는 증서를 뭐 보건소 같은 데서 받아서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차량에 그게 부착돼 있다고 해서 그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임산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럴 수 그 있죠. 주차장 이용하냐? 안 됩니다. 그 차량이 그게 부착돼 있어야 되고 임산부가 탑승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현재 뭘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임산부가 쓸 수 있도록 할. 그게 자유한국당식 발상이죠. 김연아 그래요? 의원님이 네네네.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네네네. 발의하셨는데 네. 차이가 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이 안 그래도 적은. 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아유. 예. 오늘 어떤 컨셉이신지요? 오늘 뺑더거멈. 뺑더거멈. 네. 놀부 마누라. 아, 예, 놀부 컨셉으로. 마누라. 맞습니다. 놀부마누라가 왜 뺑더거멈이에요? 아, 심청전에 나오는 게 뺑더거멈 아 아닙니까? 그래요? 언제 바뀌었지? 뭘 바뀌어? 네. 네. 아무튼 오늘 뺑더거멈. 한글날 네. 맞아서.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을 모실 예정인데 예. 우리 정영진 씨는 오늘 컨셉이 박주민 의원입니까? 왜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왔어요? 게스트에 맞춰야지. 오늘 그지 같대요? 집에서 나올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디가 그지 같아요? 네, 머리가. 야,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무성의하네. 오늘 맘마이스 보려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나 보러 온 건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해도 네. 너무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네. 먼저 비타민 엔젤스. 네. 그 어르신분들의 혈액순환에 좋은 RTG 오메가3 그리고 정영진 씨가 지금 매일 복용하고 있는 눈에 좋은 플로라 글로 루테인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메가비타민 C 등 정말 최고의 네. 원료로 만든 비타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예. 네. 이것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산균 제품이죠. 예. 장 건강에 네. 아주. 이 비타민 엔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민마켓에서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마켓에서도 여러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과장 광고를 안 해주시나요? 과장 광고 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직해졌어요? 비타민 엔젤스 싫어해요? 제가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나와야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네. 아마 큰 병을 발견할 것이다. 어.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비타민 엔제스 먹고 갔거든요. 네. 예. 아무것도 폐, 발견 안 됐어요? 심장, 네. 그 소장, 대장까지 아기의 것과 같다. 아, 신생아의 것과. 예, 같은 거. 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비타민 엔제스의 네. 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몸무게가 64kg가 나왔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비타민 엔제스 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병원을 한번 좀 수사를 해봐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오늘의 순서 시작을 해야죠. 잠깐 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같은 분입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실 분. 네, 이분이 거의 뉴스를 네. 도배를 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분 네. 어떻게 대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도 박주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외적으로 약간 볼품이 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네. 그 박주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면은 이 나라는 뭐 좋은 나라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 굳이 박주민 의원 말고도 좋은 분 많은데. 그만큼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악수할 때 되게 힘있게 많이 하잖아요. 네. 악수도 이렇게 힘이 거의 없어. 뭐 악수조차 환자입니다. 네. 네. 컨셉인 것 같아. 아, 컨셉이에요? 네. 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분의 이 학력을 따지면은 이제 뭐 정말 최고의 길만 걸으셨어요. 대원 외고 나오셨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셨고. 예. 근데 어떻게 거지가 될 수 있죠? 아, 그게 무슨 모셔놓기 실례입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난하다고 붙은 별명이 아니다. 예. 자산상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최근에 뭐 과민가에서 그 변호사 판사 부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히자마자 바로 머그샷 찍혀갖고 얼굴 다 공개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덜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수사기관마다 공보에 관련된 지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특히 이제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알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공보 지침을 넘어서서 사실상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경우들,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 의한 어떤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한 건도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바쁘셔. 뭐 네.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을 국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합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재벌을 수사한다거나 거학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언론과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나치게 인격적 살인까지 가는 그런 어떤 피사실 공표 행위조차도 전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언론도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언론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시절할 때 법조 출입하는 기자분들 많이 만났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검찰이 얘기하는 걸 받아쓰기 바쁜 기자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말한 게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보도가 많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주워 담지를 못하게 되니까 좀 피해들이 양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박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좀 또 일각에서는 가정 불화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가정 불화설? 네. 너무 밖으로 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 있고 알맞은 음향 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 주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좀 운영되다가 좀 이상하면 좀 바꾸고 하는 식도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합리적이셔, 저분은. 감사합니다. 저분은 나는 네. 믿을 만하더라고요. 아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도 리콜하는 판인데 네. 국회의원을 왜 리콜 못해요? 갑자기 브레이크 패드는 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뭐 생뚱맞은. 자동차 뭐 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로 할까 그럼? 그 갑자기 의원님. 생각이 났어. 그리고 그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그러니까 일명 안민석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법도 무한도전에서 네. 요청을 해가지고 이용주 의원님이 맡으신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용주. 이용 국민의당. 예. 그래서 법안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예스예요. 노예요. 네. 이거 했던 분. 근데 10명이 채 서명을 안 하고 있어서 발의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의원들 관련된 법안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내가 사선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완전히 사선 이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구, 한 지역구에서만 사선을 내리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내리사선이 안민석법. 네. 안민석 의원이 걸리면 죽인대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법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한도전 출연진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서명을 해드렸는데 네. 제가 서명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네. 어떤 중진 의원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분명히 이 법도 우려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구민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지역의 세력들과 결탁을 해버리거나 그렇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작용이 과연 그럼 국회의원들한테는 없을까? 그렇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한 3선, 4선 하는 사람들이 좀 발의를 해줘야. 그러면 진짜 멋있지. 진짜 힘이 실릴 텐데. 근데 이제 초선이 또 하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3선, 4선쯤 되면은 그 어떤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경륜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다선 의원분들이 굉장히 경륜이 쌓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쌓인 건 맞아요.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아예 다선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내리하시면서 혹시나 있을 지역과의 유착 이런 부분은 좀 막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법안이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긴 많아요. 네. 이 법안은. 이용주 의원님도 스스로 그걸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박주민 의원님의 입법 그 취지에 발맞춰서 서울 노원갑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진태와 경선을 경선을 복당을
복당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의원님은 진짜 바쁘실 것 같아.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죄.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제 식구 감싸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네. 10년 내에 이걸로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다. 맞습니다. 화를 또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걸 좀 알아듣기 편하게 좀. 네.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수사 때도 사실은 거의 실황 중계하듯이 그랬죠. 그리고 근거 없는 논두렁 시계 네. 같은 거 근거 없는 것조차도 막 언론에 공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렇게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 공표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얘기했지만 그조차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에서도 그랬는데 일반 피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 공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은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못하게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다 보니까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한 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법